자, 테마 36은 회사 모형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모형이에요. 자, 합리 모형은 그대로 합리로 내려와요. 합리 모형은 합리 모형 회사를 하나를 뭐로 봐? 하나 유기체로 봐요. 간단한 유기체로 놓고 보고 말 그대로 회사 전체 입장에서 최고 좋은 답을 찾는 거예요. 합리 모형처럼. 근데 회사 모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 회사는 다양한 목적을 지닌 하위 부서들의 연합이에요. 전부 다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목적은 분석에 찾은 게 아니라 부서들마다 경험, SOP를 통해서 찾아간 겁니다.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새로운 문제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 부서들 간 갈등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가란 부서는 A 대안을 원하지만 나다라가 반대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는 A, 나는 B, C, D인데 E라는 대안에 머물러요. 내 입장에선 최고 대안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겠죠. 왜? 여러 부선이 있으니까. 이걸 갈등의 준해결이라고 그래요. 갈등의 준해결. 그리고 분석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답을 찾겠죠. 조직이 학습이라고 그러고 그 학습의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야? SOP가 되겠죠. 결국 이런 SOP에 의해서 부서별로 답을 찾는 거고 다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타협을 하겠죠. 또 합리 모형은 불확실성을 예측하거나 극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피나 통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회피한다? 단기 예측을 하는 거야. 장기로 가면 불확실하니까 단기 예측을 통해서 회피하거나 또는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됐지? 합리 모형과 많이 비교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쓰레기통 모형,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쓰레기통 모형. 이걸 가지고 어떤 미국의 쿠바 미사일 사건을 설명한 게 바로 앨리슨 모형이죠. 합리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자, 옳지 않은 거네요. 1번은 맞았죠. 최종 모형은 합리성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초합리성이. 맞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이나 친목사회 같은 거야. 분명히 조직은 존재하지만 구심점이 없죠. 그래서 응집성이 아주 약하다. 조직화된 무정부다. 맞는 말이고. 점증 모형 아까 설명드렸죠.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이상적이에요. 다만 현실성이 없는 거야. 근데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은 잘못됐어요. 규범적으로. 됐지?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 점증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 점증 모형은 현실 모형이면서 규범 모형이야. 여기서 말한 바람직하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정치 합리성이 그다음에 틀렸죠. 회사 모형은 환경이 불확실하단 말이야. 장기로 갈수록 점점 불확실하니까 단기 완료예요. 장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획이 아니고요. 단기 완료고 계약을 장기로 맺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은 누구다?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내가 합리 모형이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모형의 답이 전부 다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합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회사 모형. 자, 조직은 하나 유기체가 아니라 여러 부서. 보다시피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위 부서들인데 구성들이니까 부서로 봐도 되겠다. 연합체 맞고요. 연합 모형이다. 조직 모형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에 장기적으로 안 한다니까 단기로 한다니까요. 장기가 되면 예측이 잘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환류해 가면서 적응해 가는 거야. 됐지? 적응해 가는 건 맞지만 장기는 틀렸습니다. 보다시피 부서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답을 찾아요. 그래서 문제를 하위 부서에 분담시킨 다음에 따로 찾게 한 다음에 다시 합의하게 만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모형이 또 나왔네요. 의외로 개인 모형은 한 문제씩밖에 없는데 회사 모형이 이제 집단 모형이 많네요. 왜 개인 모형보다 집단 모형이 더 어려워요. 아마 그 과거로 올라갔으면 개인 모형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게 끝나니까 이제 집단 모형이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이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 틀렸죠. 이건 쓰레기통 모형이야. 합리 모형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참여한 사람들이야, 장기적으로. 근데 얘는 우연히 왔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문제와 대안 사이 인과성도 몰라요. 그때 어떤 사건 계기로 정책이 만들어진다. 이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야.
그다음 보다시피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통제한다 그랬죠.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 환류를, 통제나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밑에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맞아요. 장기 계약을.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단기 환류, 장기 계약이야. 환류는 단기로, 예측은 단기로, 계약은 장기로. 공단 기본인 것 같아 그냥. 자, 그 다음에 문제 상황 동태성 때문에 불확실성의 대안을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니까 환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단기로 한다니까. 회피한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통해서 통제하고 단기 환류를 통해서 회피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 부서가 전부 다 자기만의 독자적인 답이 있는데 이 모든 부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겠죠. 이걸 갈등의 뭐라고 그래? 준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위 조직들 간 생겨나는 모순. 그래서 영업도 잘 되고 이윤도 많고, 그다음에 구성원 복지도 좋고 이게 잘 안 돼요. 국방도 잘하면서 복지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환경도 좋고 건설도 잘 되고 안 되잖아 이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부나 국방부, 산자부 같은 것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겠죠. 좀 불만은 있어도 갈등의 준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는 이 모든 걸 한 방에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 터졌다. 그럼 환경을 보는 거야. 그다음 국방 문제가 좀 터졌다. 그럼 국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고 그래요.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 SOP, 그다음에 갈등의 불확실성의 회피나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 모형과 대비되는 회사 모형의 특징이겠죠. 자, 내려갑니다. 이제 SOP가 나왔는데 놔둘 데가 없어 갖고 왔습니다. SOP. 이거는 분석이 아니에요. 분석을 통해 만든 게 아니라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 경험치에 의해서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회사 모형이나 사이버네틱스 모형, 앨리슨 모형의 2 이런 것들이에요. 됐지? 1번 틀렸죠? 앨리슨 모델 1은 합리 모형이야. 1번 틀렸고요. 자, SOP에 의해 만들어지면요. 누구나 비슷하게 업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됐지? 2번도 틀렸습니다. 대신에 SOP에 한다면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할 거니까 공평성에는 기여할 수 있겠죠. 획일적으로 똑같이 할 거니까요. 답은 3번이네요. 또 SOP가 존재한다는 것은 설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처리 방식은 기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연속되겠죠. SOP 문제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SOP 강조하는 건 뭐다? 앨리슨 모형 2, 회사 모형, 이런 것들이, 또는 사이버네틱스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SOP. 조심할 거는 얘는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험치로,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발견해간 규칙들이에요. 그치? 답은 옳은 거니까 3번입니다. 자,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네요. 얘는 사건을 강조하죠. 문제는 문제대로 흐르고, 그다음에 해결책은 해결책대로 흐르고, 참여자도 흐르고, 우연히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선택 기회를 만났을 때 정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사건이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점증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 상태를 바탕을 둔 점진적인 변동 맞아요. 맞습니다. 좋은 답을 찾는 게 최고 좋은 답이 아니라 어제보다 개선된 답을 찾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니은 틀렸죠? 공공선택 모형은 경제학 모형이에요. 자기이익을 추구한다는 모형이지 자기이익을 추구를 배제한 모형이 아니다. 이건 틀렸고요. 앨리스 모형은 합리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 맞네요. 맞습니다. 4번 틀렸나 보네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문제, 참여자가 있는데 누가 빠졌지 지금? 해결책이 빠졌네. 그럼 그거 빠졌다고 하더라도 무사 결정이 아니라 뭐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문해선참. 그때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건 틀렸죠? 옳은 거니까 지금 1번하고 3번이 옳죠. 답은 2번이네 그러면은. 자, 쓰레기통 모형도 참 문제가 없어서 내가 이거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음에는 쓰레기통 모형이 나오겠다. 그치? 왜 지금 개인 모형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지금. 반면에 지금 회사 모형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모형 다음이 이제 뭐가 되는가? 쓰레기통 모형이나 앨리스 모형이 돼요. 근데 앨리스 모형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남은 게 쓰레기통 모형이네. 이게 좀 나올 것 같다, 이제. 자, 킹덤 모형입니다. 얘도 흐름 모형입니다. 다만 흘러다니는 게 약간 다르죠. 쓰레기통 보면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인데 얘는 문제, 정책, 정치예요. 문제, 정치, 정책. 그리고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정치는요, 정치가들,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이 주도하다 보니까 가시적 집단이 정부 의제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겠죠. 숨겨진 전문가 집단이 정책 의제를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정책보다 정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정보다 오히려 의제 설정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모형이 킹덤 모형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가 있어야 되고 고려 말의 문제, 이성계란 정치하고 정도전의 정책이 나와야 돼요. 정책이 없다면은 이성계는 아무것도 못했겠죠. 정책의 창은 닫힌다 맞는 말이고 이런 정치는 이렇게 규칙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우연한 위화도 회군의 사건을 계기로 열릴 수도 있어요. 2번은 맞았죠. 3번 틀렸죠. 문제, 이슈가 문제잖아. 문제, 정책, 정치라니까. 그때 창이 열리는 겁니다. 기회가. 자,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켰다. 맞아요. 왜 쓰레기통 모형은 문해선참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누가 더 중요하고 어떤 흐름이 더 어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별로 없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선택 기회 이런 말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더 진화시켰고 특히 의제론 결정보다 의제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고요. 자, 답은 몇 번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문제 정책이 돼야 돼요. 자, 킹던이네요. 창문. 창문은 문제, 정치, 정책이 만났을 때 열립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여러 여건이 성숙했다고 그런 겁니다. 의제 설정에서부터 결정까지 여러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열린다는 거야. 근데 사건은 또 터져요.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잖아, 지금. 그 짧은 사건이 아니었다면 6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겠죠. 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창문은요, 잠깐 열려요. 잠깐 열리고 그 기간 안에 정책이 채택되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질 거니까 얘는 잊혀져 갈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길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열려 있어요. 잠깐. 또 한 번 다치면은 그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슨 모형이네요. 자, 앨리슨 모형은 하나 모형이 맞다 틀렸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기존의 모형 가지고 어떤 사건을 설명해 봐요. 설명해 보니까 다 적용이 돼요. 합리 모형으로도 일부가 적용이 되고 조직과정 모형도 적용되고 자기의 독특한 모형인 관료정치 모형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란 모형이고요. 그 사건이 바로 60년대 초반에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쿠바가 공산화되면서 소련이 거기다가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만들어요. 미국과 거리가 145km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대체 이러니까 미국이 위기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함대 동원해가지고 해상을 봉쇄해버려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정책 중에 왜 해상 봉쇄 정책이 나왔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답이 합리 모형은 여러 대안 중에 최고답 미국 국익에 극대화되는 답이 해상 봉쇄니까 조직과정 모형은 부서 간 타협, 국방부, 국무성의 타협하다 보니까 나온 게 해상 봉쇄라는 거고 관료정치 모형은 상급자 개인들, 대통령이나 이런 참모들의 게임 속에서 해상 봉쇄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 설명된다는 겁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야. 옳은 거네요. 합리 모형은 온리 국가 전체 이익이야. 국가 목표를 추구하는 거지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단일의 행위자예요. 다 틀렸네요.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거지 이걸 경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일의 행위자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과정 모형이 바로 SOP야. 그렇지. 부서별로 자기 나름대로 답이 있단 말이에요. 외교부는 외교부의 경험치가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경험치가 있고 자기만의 해결책이 있고 이걸 모아가지고 다시 타협을 했죠. 그래서 조직과정 모형은 회피하기 위해서 SOP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합니다. 이거는 귀납적으로 발견한 목록들이에요. 관료정치 모형은 보다시피 상급자 개개인들이야. 전부 다 야망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행위자들인데 이 다수행위자라는 게 하급자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상원의원들, 이런 국방부 장관들, 상급자 개개인들의 파워 게임이야. 일관되지도 않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모형에는 모형 2가 조직과정 모형이야. 틀렸죠? 외교 안보 문제 설명 높이기 위한 대안 모형으로 조직과정 모형도 있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3번이야. 자, 앨리슨 모형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집단 결정이고요. 여기에 합리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 맞습니다. 2번 틀렸죠? 관료정치 모형이 상위계층, 조직과정 모형이 중하위계층에. 답은 2번이네요. 실제 정책에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원래는 국제 정치 사건, 쿠바 미사일 사건, 위기 사건이었지만 다른 모형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야. 저는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합리가 맞다, 점증이 맞다가 아니라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모형이에요. 상황별로 모형이 막 달라져, 이제.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앨리슨 모형이네.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이야. 정부는 단일의 유기체가 아니라 여러 부서들의 느슨한 연합체다. 그지? 권력은 부서별로 다 독자로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반독립적인 하위 부서들에게 분산돼 있다. 맞는 말이고, 결국 그 부서들은 SOP에 의해서 대안을 끄집어내는 거고, 부서별로 다 대안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부서들이 만족할 대안이 나왔을 때 끝낸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제일 강한 건 누구다? 합리 모형이에요. 물론 얘가 뒤에 나올 관료정치 모형에 비한다면 일관성이 좀 있겠지만은 제일 강한 건 누구다? 합리 모형입니다. 답이 4번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이네요. 옳지 않은 거네. 앨리슨 모형의 완은 개인의 차원의 합리 모형이 그대로 국가 정책에 유추된 거야. 합리 모형이 그대로 내려간 겁니다. 앨리슨 모형 2는 회사 모형이야. SOP에 의한 결정 양상도 발생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쿠바 미사일 위기 맞습니다. 그 다음 틀렸죠. 조직과정 모형이 아니야. 모델 3는 관료정치 모형이에요. 모델 2가 조직과정 모형이야. 그 다음 참여자가 누구라고? 상급자, 결정자, 개개인들이야. 결정자, 개개인들이니까 이건 맞지만 조직과정 모형이 아니라 관료정치 모형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얘를 모델 2로 바꾸든지 그럼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 이거는 어떤 건가 볼게요. 쿠바 미사일 사건이네. 일단 앨리슨 모형이야. 합리 모형. 이건 없어요. 2번은 조직과정 모형 아니면 관료정치 모형이야. 그지? 자, 부처의 대표다. 부처의 대표가 있네. 요 대표들이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게임을 벌였다면은 관료정치 모형이에요. 그지? 다시 할게. 부서 대표들이 개인들, 부서의 이익이 아니라 부서 이익이 아니고 개개인들의 이익을 하기 위한 게임을 벌였다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때는 뭐가 돼? 관료정치 모형이에요. 근데 읽어볼게요.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각자라는 게 그 부처들의 선호겠죠.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을 갈등과 타협을 거쳤고 결국 해상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대통령 사태 초기 선호했던 공습 결정이었는데 대통령은 공습을 결정했는데 보다시피 여기에 반대되는 다른 결정이 들어왔죠. 다른 결정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료정치 모형으로 들어왔죠. 왜? 부서들의 이익이 아니라 뭐가 들어온 거야? 부서들의 이익이 들어왔다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조직과정 모형이야. 부서들의 이익이. 대표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대표자들은 부서의 의견을 전달한 사람밖에 안 돼요. 이 장관들은.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부서의 이익이 아니라 이 대표들이 게임을 벌인 거잖아, 지금. 대표들이 게임 벌여가지고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다른 게 지금 반영된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는 조직과정 모형보다는 뭐로 봐야 된다? 관료정치 모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게임을 벌인 거야. 부서들이 갈등을 한 게 아니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네요. 이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남는 모형들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